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어제는 학생 독립운동이 발발한 지 꼭 9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날을 기리는 기념식이 펼쳐졌는데요. 다른 국가 기념식과는 다르게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는 행사로 펼쳐졌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3.1운동과 더불어 3대 항일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 학생 독립운동. 90주년을 맞이한 올해 기념식은 다른 국가 기념식과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선배 학생들을 기리는 90년 후의 기념식 주인공은 바로 학생. 사회부터 전문 사회자가 아닌 고등학생들이 맡았습니다. 지금부터 제90주년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생 독립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도 학생들의 입을 통해 전국에 전파됐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 학생 독립운동의 현대적 의미는 고등 래퍼 출신의 래퍼의 입을 통해 승화됐습니다. 호랑이 본듯만에 안 보이는 우리나라 역사의 심판 속에 언제나 위너. 선배 학생들이 일제라는 거악에 맞섰듯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불의와 싸우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도 소개됐습니다. 안양 외국어고 학생들에게는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 서울 현대고 학생들에게는 환경 파괴에 주범 플라스틱이 일제에 변형된 형태로 다가왔습니다. 함께하면 기쁨이 되고 보태면 행복이 됩니다. 대한민국 학생이잖아요. 그런 희망들이 모이면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터전이 보다 멋지게 변화하지 않을까요? 선배 학생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 90년 전 주인공이 학생이었듯 국무총리와 교육부 장관도 오늘만큼은 학생들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일제강점기 가장 큰 항일운동 가운데 하나였던 학생 독립운동에는 5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서훈을 받은 사람은 290명에 불과한데요. 사회주의 활동 전력을 이유로 예우를 받지 못하거나 또 정부의 자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으로 서훈을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290여 명입니다. 이마저도 지난해 국가보훈처가 항일 학생운동 참여학교 학적부를 전수조사하면서 75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학생 독립운동 당시 320개 학교에서 5만 4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활동을 했다는 낙인 때문에 서훈되지 못하고 있는 학생 투사들이 많고 정부 또한 자료조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320개 학교가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그 320개 학교에 어떤 인물이 무슨 일을 했는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좌파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에게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에 참여한 인사도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로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또 활동 내용이 담긴 자료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연구자료와 다수 관계자의 증언 등을 참작해 서훈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관심받지 못했던 그런 분들 대상으로 기준이 일단 개선이 됐고요. 기준이 되고 나서 새로운 제보들과 사료들이 발굴이 됨으로써 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는 빛나는 한거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학생 투사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적지보건과 더불어 참여학교 조사, 독립유공자 신청 사업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하늘 표정이 좋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은 종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 중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1km 미만의 안개가 끼니까요. 이 점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날이 좋겠지만 오늘 낮부터 밤 사이 전남 남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에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대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해서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19도 안팎으로 낮 기온도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고 선언을 하고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따 전라남도도 도민청원 제도를 시작했는데요. 오히려 불통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김영록 도지사의 소통혁신 도정 첫 시책으로 도입된 전남 도민청원. 문재인 정부가 활용하는 직접 소통 수단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도민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30일 안에 500명 이상 추천을 받으면 도지사가 공식 답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15달 동안 모두 46개 청원, 월 평균 4건가량에 머물렀습니다. 고령화가 우리 전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령화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은 최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민 호응을 받지 못하면서 500명의 추천을 받아 답변 요건을 갖춘 청원은 단 2건에 그쳤고 그나마도 실무부서 설명이 도지사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나머지 44개 청원은 가타부타 아무런 답변도 없이 메아리 없는 외침에 그쳤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상투적인 답변이라도 내놓는 일선 자치단체 홈페이지 시장 군수에게 바란다보다 성의 없는 공간이 됐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라남도는 1억 5천만 원을 들여 인터넷 사이트를 새로 만들고 소통인 전남이라 이름 붙여 도민청원까지 통합했습니다. 이번에는 공감 100명, 토론 1000명을 기준으로 도민들의 생각을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게 전라남도의 설명이지만 취지를 얼마만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부터 한 해 60만 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를 열어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24만 3천여 명에게 연간 60만 원씩 모두 1,459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시기는 4월과 10월 각각 30만 원씩이며 지급 방법은 카드와 모바일 등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비 후보자들의 출판 기념회 등이 잇따르면서 선거 분위기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총선 예비 후보자들은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6일부터는 출판 기념회를 열 수 없어 연말과 연초에 새 결집과 후원금 모금을 위한 출판 기념회를 잇따라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식 선거 캠프를 열 수 있는 법정 시한인 12월 17일을 한 달가량 앞두고 예비 후보자들은 좋은 길목에 위치한 사무소를 선점하기 위해 나서고 있고 풍부한 선거 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채용하려는 경쟁도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반등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도 다시 벌어져서 조국 전 장관 취임 전 수준으로 돌아갔는데요.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였죠. 이 대통령과 여야 지지율이 조 전 장관 취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수치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 중무수행 긍정평가의 경우는 41에서 44, 부정평가는 50에서 47%로 3%포인트 변동이 있었습니다. 오차범위이긴 하지만 증가세이던 부정평가가 꺾였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수치이고요. 민주당 지지도는 역시 3%포인트 증가했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오히려 3%가 감소한 그런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정치에 상했던 민주당 지지율이 다시 40%를 회복했다는 것이 큰 의미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자한당이 조국 퇴진 이후 주도권을 유지할 전략이 부재했고
다시 오만한 태도를 보이면서 실수를 연발한 결과로 보입니다. 네, 조국 사태 이유를 끌어갈 전략이 없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더 짚어주시죠. 네,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우선 조국 퇴진 이후 승리감에 도취되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잘못 대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권 보위부, 위헌, 이렇게 공수처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오랜 수십 년 동안 논의되었던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슈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측면들이 있고요. 또 자한당 내부의 실수, 오만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의원들에 대한 표창장을 준다라든지 그리고 문제가 있었던 의원 영입 인사들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황교안 대표가 한가하게 트럼펫을 부는 장면을 연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실망감을 고조시켰을 것 같습니다. 네, 조국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청와대나 여당의 대처는 어땠습니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진영 갈등, 국론 분열을 방치했다라는 점에서 반면교사 문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다행히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 당시에 본인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론 분열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를 드렸고요. 며칠 전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조국 관련 이슈로 국론 분열된 데 대해서 머리 숙여 사과한다라고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런 태도들은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를 지난 총선보다 좀 빠르게 출범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알게 모르게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의 이해찬 대표, 당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그런 불안,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선대위 체제로 이행하면서 불출마 국면들과 같은 정당 혁신을 리드해보자라는 건데요. 지난 20대 총선 당시에 선대위가 3월 27일 출범한 것에 비하면 조기 선대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 사태 이후 분출된 당 내부 쇄신 요구를 수습하면서 당의 면모를 일신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주목할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이낙연 총리가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거제 개혁안을 좀 짚어보죠. 여야 3당의 논의가 진전 없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 가결이든 부결이든 현재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라고 국회의장실에서 이미 공고한 바 있습니다. 네. 12월 17일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같이 처리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내부 협상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입구가 사라진 집이 있다면 믿어지겠습니까? 도로 확장 공사로 일반 주택의 출입구가 사라진 건데요. 이를 두고 집주인과 전라남도가 4년째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시 소라면의 한 단독주택. 그런데 대문 밑에 곧바로 수미터의 깎아지른 절벽이 이어집니다. 바라보는 집주인은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다니려면 다닐 수도 없고 손님이 온다 해서도 못 오고 우편물이 와도 저기 갖다 놔버리고 생활 자체가 처치 안 되고 생활 자체가 진짜 안 됐어요. 원래는 긴 계단으로 도로와 이어져 있던 김 씨의 집. 소라면 일대에 도로 확장 공사가 계획됐고 김 씨 집에 계단만 도로 부지로 편입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계단이 사라진 이 집으로 들어가려면 이 쪽문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남의 토지를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사 계획이 발표된 2016년부터 김 씨는 전라남도와 토지수용위원회 등의 부당함을 제기해왔지만 계단 부지는 결국 강제 수용됐습니다. 김 씨는 계단이 사라지면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크게 잃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가 도로와 접한 곳이 없는 맹지가 돼버리면서 가치도 크게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이 집 와서 집 사겠어요. 집을 내놓으면 맹지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보상의 원칙이 있잖아요. 전남도는 도로가 확장되면서 전반적으로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김 씨의 입장엔 동의할 수 없고 또 집 앞에 계단을 만들어주면 해당 토지가 맹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최초 우리가 협의했던 대로 앞에다가 지금 해드리려고 협의를 하는데 거부를 해요. 하지만 김 씨는 전남도가 계획한 계단의 위치와 폭이 맹지를 벗어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경한 모습입니다. 특히 4년째 전라남도와 원만한 해결에 나서려 하는데도 전남도는 원칙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소폭 줄었습니다. 올 들어 10월 말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명, 15%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발생은 8.8% 늘어난 8,904건, 부상자 수 또한 10% 늘어난 14,493명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차량 중심의 도로교통 환경을 사람 우선 정책으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기준 규격보다 작은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불법으로 조업한 98톤급 유망어선, 요단어 A호 등 3척의 중국 어선을 납포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신안군 가거도 서쪽 92km 해상에서 기준 규격 50mm보다 작은 37에서 42mm의 자망 그물을 사용해서 참조기 등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린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종북 카페를 개설한 뒤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문건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담양군 월산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80살 고모 씨가 몰던 승용차와 41살 박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충돌해 한 명이 중상을 입고 6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토대로 고 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무등산 도시락, 멧돼지 출몰, 인플루엔자 검출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무등산 도시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등산에 올라 광주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남도의 정취가 가득한 도시락을 맛본다면 정말 꿀맛 같겠죠? 이를 즐길 수 있는 친환경 도시락이 등장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고 지역 특산물도 즐길 수 있어 더욱 눈길을 끌었는데요. 등산 전날 무등산 국립공원에 신청하면 다음 날 도시락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 안 쓰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도시락통에 보증금 걸면 수거도 잘 되겠네요. 친환경 도시락이 소개되자마자 인기 급상승. 환경을 지키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향토 음식도 즐기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가 잘 정착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최근 광주 제2순환도로에 멧돼지가 나타나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100kg 상당의 이 암컷 멧돼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들과의 추격전 끝에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사살됐는데요. 오빠, 순환도로 내가 조심히 가라고 했지. 밤늦게 돌아다니지 좀 마. 사람들 놀래. 아는 사람들에게 쓴 장난 섞인 댓글이 줄을 이뤘는데요. 한편으론 최근 들어 잦은 멧돼지 출몰에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일교차가 심하고 쌀쌀해진 날씨,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주 광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다들 조심해. 빨리 맞으러 가. 작년보다 2주 정도 일찍 확인된 만큼 예방접종 서둘러 맞으면 좋겠죠.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22일까지, 12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는 내년 4월 30일까지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전국 국제공항 가운데 3, 4분기 무안공항의 신장세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국토부의 항공여객 자료를 보면 3, 4분기 무안공항은 19만여 명이 이용해 지난해 대비 104% 증가했으며 제주가 33%, 청주가 26%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필리핀 세부, 베트남 다낭 등 정기 노선의 증편과 이용객 증가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하림그룹의 김홍국 회장이 한국마케팅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CEO 대상을 받았습니다. 한국마케팅협회는 뛰어난 경영 능력과 창조적 마케팅으로 조직 역량 강화에 힘쓴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에게 올해의 CEO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김 회장은 경영 철학과 윤리 경영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을 통해 지역 친화적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공직 진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특성화고 졸업생 14명이 올해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또 전남에서는 일반 행정 14명, 화공직 2명 등 16명의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고 김복득 할머니를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경남에서 시민들의 주도로 역사관 건립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MBC 경남 이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장에 취직시켜준다는 일본군 말에 속아서 필리핀 등지에서 6년 동안 위안부로 치욕을 당한 고 김복득 할머니. 지금까지 확인된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의 약 30%가 경남 출신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경남엔 역사관 하나 없습니다. 경남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경남 지역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최근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망언 등 일본의 역사 부정과 왜곡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뿐이 아니고 일제강점기 역사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다음에 수정하고 덮으려는 그런 시도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김 할머니의 기부금 2천만 원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모금에 동참하도록 온라인은 물론 거리 캠페인 같은 오프라인도 진행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장 많은 경남이지만 역사관 하나 짓는데 2012년부터 아직까지 도나 자치단체의 의지가 부족하다며 관에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경남 지역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위해 모든 시민의 열정적인 참여와 경남도와 도의회 그리고 18개 시군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이들은 자치단체장과 간담회는 물론 지원 조례를 위해서 의회와의 간담회도 추진하며 토론회나 학술대회를 열어서 건립 당위성 홍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문서를 작성하다가 정보를 검색하려면 인터넷 포털을 열어서 해결해야 했었죠. 하지만 이를 하나로 통합한 인공지능 지식검색 엔진이 등장했습니다. 구글이 서비스하는 한국어 지식검색보다 정확도가 높다는데 내년부터 국회 도서관 검색 서비스로 지원될 전망입니다. 대전 MBC 고병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글 문서로 된 신문 기사를 읽다가 도구창을 열어 기사에 나온 아이돌 그룹 멤버를 검색하자 각각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국내 유명 가수의 대표곡과 빌보드 차트 순위까지 질문을 입력하자마자 곧바로 답이 나옵니다. 최근 출시된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탑재된 인공지능 지식검색 프로그램 덕분입니다.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을 넣게 되면 10개 중에 한 8개 정도는 정확하게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서 작성하는 흐름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해서 문서 작성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인공두뇌라는 뜻의 엑소브레인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지식검색 인공지능입니다. 한국어로 된 검색어를 분석한 뒤 중요한 의미를 추출하고 이를 다시 위키피디아 검색을 통해 정확한 답을 찾아 보여줍니다. 단답형뿐 아니라 서술형 질문도 답변이 가능하고 구글 한국어 지식검색보다 정확도가 최대 10% 이상 높습니다. 한글 문서 탑재에 이어 내년에는 국회 도서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법무 서비스로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법률, 국방, 특허 다양한 방면에서 전문가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토종 기술의 상용화에 성공한 연구팀은 영어 서비스 개발에 나서는 등 세계 시장에도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호남대학교 독도 탐방단이 독도라는 이름을 붙인 전라도인들의 역사적인 발자취를 따라 나섰습니다. 고흥 금산 오천항에서 발대식을 가진 호남대 독도 탐방단은 그제부터 닷새 동안 19세기 말 울릉도와 독도를 개척하고 독도라는 섬의 이름을 붙인 전라도 사람들의 독도 개척 코스를 답사합니다. 호남대는 지난 2006년부터 독도 특별전과 연구 자료 등을 통해 독도 수호 교육과 활동들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인공지능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열립니다. 공모 분야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인공지능 활용 공공서비스 개선 등 인공지능에 관한 전 분야로 다음 달 4일까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광주시는 정부의 예타 면제로 내년도 국비 426억 원을 확보해 인공지능 중심의 산업 집적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백억 원대의 농산물을 소비하는 육군 상무대에 장성 지역 농산물이 확대 공급될 예정입니다. 장성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에서 상무대 군납조합인 장성 삼서농협이 전납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최대 13억 원 규모의 시설자금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서농협은 장성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직접 납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돼 상무대에 대한 공급 비율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